40번부터 볼게. 40번부터 봅시다. 그 운유고랑 운양고는 원리합계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거든. 선생님, 우리 지금 아직 예원이랑 이따가 공지 선생님 하나만 할게. 한 번 더 할 건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나는 원리합계를 무조건 그림 그려서 하는 주의여가지고 그림 그려서 하는 주의랑 한번 해봅시다. 지금 진우는 매년 초에 연이율이 3%고 복리인 상품에 15년 동안 저금하려고 하는데, 첫 해에는 100만 원을 저금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전년도보다 3% 많은 금액을 집어넣겠다. 자, 그럼 이제 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야. 현재를 1초라고 해봅시다. 1초. 매년 초에 100만 원을 집어넣을 거니까 1초, 그 다음을 2초, 그 다음을 3초라고 해볼 거고, 언제까지 할 거냐면 15년 동안 저금할 거고 15년 말에 원리합계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럼 지금 끝나는 게 15 말이 돼야 돼. 근데 나는 지금 초로 계산을 해나갈 거니까 15말 앞에 1년 앞은 14년 말인데 얘를 15년 초라고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자고. 이렇게 놓고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내가 1년 초에 적금을 100만 원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연이율이 3%니까 R이 0.03인 거지. 이렇게. 그럼 얘가 1년이 지나면 이자가 한번 붙어서 얼마가 될 거야? 100 곱하기 1.03의 1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가 또 1년이 지나면 또 100 곱하기 1.0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항상 수열은 번호의 도움을 받을 거라서 2초에 1제곱, 3초에 2제곱이니까 15초에는 하나 모자른 1.03의 14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그럼 15년 말에는 이자가 어쨌든 1년이 흘러서 한 번 더 붙을 거니까 100 곱하기 15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내가 2년 초에 얼마 집어넣을 거니? 2년 초에도 적금 넣을 거거든? 적금 넣을 건데 어떻게 넣겠대? 원래 집어넣었던 것보다 3% 증가해서 집어넣겠대. 그럼 얼마 집어넣는 거니? 얼마를 집어넣는 거야? 100 곱하기 1.03의 1제곱을 집어넣는 거지. 그럼 얘가 또 1년이 지나면 이자가 1.03만큼 붙을 거니까 얼마가 될 거야? 100 곱하기 1.03의 제곱? 어떻게 돼? 똑같아지는 거 맞아? 그럼 얘가 쭉 가서 15년 말에 얼마가 되어 있겠어? 똑같이 되어 있겠지. 하나만 더 생각해보면 3년 초에도 똑같을 거거든? 3년 초에도 3% 증가한 거 집어넣을 거니까 100 곱하기 1.03의 제곱을 집어넣을 거고, 다 똑같잖아, 모양이? 얘가 15년 말에 얼마가 되어 있을 거냐면 똑같이 되어 있겠다. 이걸 언제까지 할 거야? 15년 초까지 집어넣겠지. 그럼 15년 초에도 집어넣으면 지금 패턴을 보아하니 또 똑같아져 있을 거 아니야? 100 곱하기 1.03의 15제곱 똑같이. 이거 다 더한 게 원리합계가 되겠다. 그럼 내가 적금 몇 번 집어넣냐면 15번 집어넣으니까 이거는 얘네가 15개. 그래서 원리합계 총합은 100 곱하기 1.03의 15제곱이 몇 개? 15개? 이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버렸으면 좋겠고, 41번 봅시다. 41번 개인적으로 사실 등비 수열 문제라기보다는, 여기 있기보다는 점화식에 있어야지 좀 더 어울리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 등차 등비 수열 안에서 담고 있어서 여기서 한번 봐볼게. 또 렉이 심하구만. 봅시다.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만약에 숫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잘 안 보이면 선생님 변화의 포커스를 맞춰서 보라고 하거든. 지금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긴 했는데, 선생님은 편의상 한 변의 길이만 좀 봐볼게. 이 첫 번째 A1이라는 도형에 한 변의 길이는 2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A2는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여기 이렇게 2가 있었는데 얼만큼 늘어난 거야? 절반짜리 정사각형을 2개를 붙인 거니까 1이 2개가 늘어난 거지. 그래서 요놈의 한 변의 길이를 선생님 A2라고 하면 이거 빨리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2 더하기 2 곱하기 1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A3도 생각을 해봐. 원래 2가 있었고
여기 1씩 늘어났었고 이번엔 또 얼마큼 늘었냐면 절반인 정사각형 2분의 1짜리가 두 개가 한 변에 드러났죠. 이렇게. 그럼 A3의 한 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스몰 A3라고 하면 얘는 2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 거 맞니? 그럼 그 다음번 유추할 수 있겠지. A4는 어떻게 됐겠어? A4는 2 더하기 얘 또 왜 이래? 2 곱하기 1 2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때는 4분의 1짜리가 두 개가 이렇게 늘어났을 거라고. 오늘 학원 인터넷 상태가 안 좋나 보다. 그럼 봅시다. 이제 유추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얘 봐봐. 얘 지금 뭐냐면 2 더하기 1 이렇게 되거든. 얘는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A10에 뭐 내가 A10 구하고 싶다 그랬나? A8 구하고 싶다 그랬네. A8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해서 이렇게 갈 거거든. 선생님이 좀 하나만 얘기를 해주면 한번 봐봐. 우선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등비수열이냐면 여기서부터 등비수열이야. 그러니까 지금 따로 가야 된다. 끊어가지고 2랑 등비수열의 합으로 끊어서 갈 거야. 등비수열의 합으로 끊어서 갈 건데 하나만 물어볼게. 내가 지금 여기 마지막 번째 항의 숫자를 구할 필요가 있니? 이거 구할 필요가 있어? 등비수열합 어떻게 구하니? 등비수열합은 초항, 공비, 항의 개수만 있으면 되잖아. 항의 개수. 항의 개수 지금 몇 개지? 여기서 보면 다 볼 수 있지. 첫 번째 항은 하나, 둘, 세 번째 항 3개, 네 번째 항 4개니까 여덟 번째 항은 8개인데 내가 하나 따로 끊어서 갈 거잖아. 그러니까 항의 개수 몇 개? 7개. 그러니까 얘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2 더하기 등비수열의 합. 초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인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몇 제곱? 항의 개수 7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줬어야 돼. 그래서 저기다 4 곱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변화를 좀 보면은 체크할 수 있었을 거고. 42번 봅시다. 42번 이런 거 잘 해야 돼. 이거 교과서 문제야. 그래도 내가 우리 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우리 학원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항상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좀 곧잘 하는 친구들이 기본기 문제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좀 이렇게 계산 문제라던가 교과서 문제라던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러면 진짜 큰일 나. 쉬운 문제들 그런 거 무시하지 말고 쉬운 문제들 풀 때 나 이거 아는 문제니까 안 풀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좀 신경 쓰면서 갔으면 좋겠거든. 이런 문제들이 대표적인 그런 문제들이에요. 교과서 문제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지금 A30의 값을 구해달래. A1은 2고, A2는 20, A3은 20이, A4는 2020 이렇게 가. 그러니까 지금 짝수들은 0으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지금 A30의 모양부터 빨리 잡아야지. A30은 20, 20, 20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해서 20으로 끝나겠죠. 이렇게. 그럼 지금 숫자가 이게 몇 자리 수냐면 30자리 수가 될 거거든. 30자리 수가 될 건데 이거 빨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 20씩 끊어서 가는 거지. 20씩 끊어서. 그래서 이게 뭘로 볼 수 있어야 되냐면 20 더하기 2000 더하기 20만 더하기 이렇게 가는 수열로 봐야 된다고.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등비 수열이다. 첫 번째 항이 20이고 공비가 얼마인? 100인 등비 수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마지막에 얼마인지 쓸 필요가 없어. 등비 수열의 합은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니까 항의 개수만 필요하잖아. 항의 개수 몇 개?
이거 지금 30개잖아? 숫자가 30개인데 2개씩 묶었으니까 항의개수 몇 개? 15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는 공비 100 빼기 1분의 초항 20에 100의 항의개수가 15개? 이게 답이 되겠다. 계산은 생략할게. S반하고 A반은 자기 거 질문 다 해결됐으면은 모의고사 좀 한번 풀어보고, 만약에 모의고사 내가 풀 만큼 다 풀어서 더 이상 못 풀겠다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 그 클리닉 가져가서 풀고 있자. 그러면 나머지 19번부터 봅시다. 자, 19번.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2랑 S13이 같다. 그때 S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랬어. 지금 S2랑 S13이 같다 그랬잖아.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석적으로 푼다면 S2를 표현하고 S3를 표현을 하는 거야. 한 번만 해볼게. 첫째 항이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를 D라고 해봅시다. 그럼 S2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A1 더하기 A2 이렇게. 그럼 A1은 그냥 A라고 놓고 A2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A2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요거랑 S13은 우리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잖아.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13번째 항 곱하기 항의개수 13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지금 첫 번째 항 마이너스 4고 13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12개 이렇게.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8 더하기 D는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8 플러스 12D니까 2로 좀 나눌게요. 이렇게 2로 좀 나누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D 곱하기 13 이게 같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지금 D에 대한 1차식이 나오겠네. 좀 계산 안 하고 싶은데 우선 해볼게. 지금 얼마니? 78 D 넘어가니까 77D? 이거 맞아? 77D는 마이너스 52가 넘어가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계산을 못하겠어. 4, 1은 4, 4, 3, 12 52 마이너스 넘어가면 44? 마이너스 플러스 44?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D는 77분의 44니까 D가 7분의 4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나 지금 초항도 찾았고 공차도 찾았어. 자,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SN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이거 지금 봐봐. 나 절대 이렇게 안 풀 거야. 이렇게 푸니까 지금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 SN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자, SN 지금 일반항이 어떻게 나오니? 일반항이 공차가 7분의 4고 초항이 마이너스 4니까 7분의 4n에다가 초항이 마이너스 4 나오려면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7분의 32 나오나? 이렇게. 그럼 SN이 최소가 되려면 나 어디까지 더해야 돼? 얘가 지금 음수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수열이잖아?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0이 되기 직전까지, 여기 직전까지 구해야 되는 거지. 더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n에다가 지금 얼마 집어넣으면 되니? 8. 8번째 항이 0인가? 그러니까 몇 번째 항까지? 7번째 항까지 더해주면 최소가 되겠다. 8번째 항이 0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S7이 최소값이 되겠다. 그래서 S7 계산하면 될 테니까 계산은 생략할게. 근데 이거 봐봐.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비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선생님 계속 좀 했으면 하는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 계속 좀 했으면 하는 게 있다 그랬어. 그게 뭐였니? 등차 수열의 합 SN은 항상 어떤 꼴로 표현돼?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n에 대한 2차식 꼴로 표현되는 거 맞니? 이렇게? 상수항 0인 n에 대한 2차식? 그래서 내가 뭐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다 그랬지? 최고 차이에서 a가 뭐랑 똑같다? 공차의 절반이다. 공차의 절반을 최고 차이수로 갖고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0이라고. 선생님 굉장히 많이 공들여 설명했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그랬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우리 인수분해에서 표현된 게 제일 좋으니까 항상 등차 수열의 합 Sn은 a 곱하기 n 곱하기 n에 대한 1차식 곱으로 이런 식으로 항상 표현할 수 있다고. 항상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봐봐. S2랑 S13이 같대. SN을 내가 저렇게 표현해놨어. 그럼 S2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S2는 여기다 n에다 2 집어넣으면 되지. a 곱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k랑 S13이 같다고. 그럼 S13은 13 집어넣으면 되네. a 곱하기 13 곱하기 13 마이너스 k가 같은 거 맞니? 이렇게. 그럼 a가 약분돼 사라지네. 이렇게. 그럼 k 그냥 쉽게 구한다고. 4 마이너스 2k랑 요거랑 100, 이거 계산이 진짜 문제가 너무 심하구만. 136개 마이너스 13k 이게 같다. 이렇게. 그럼 11k가 165? 이 문제가 숫자가 너무 문제가 많구만. 이렇게 나오네. 그럼 k는 얼마니? k가 11로 나눠지지. 1, 55, 15인가? 15? 잘 봐. 잘 봐줘. 자, a 곱하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5k라고 찾았어 내가. 15라고 찾았어 SN을. 이렇게. a 얼마야? 이걸로 구할 수 있지. 첫째 항이 마이너스 4래. 첫째 항 항상 뭐랑 똑같아? 첫째 항 항상 뭐랑 똑같아? S1이랑 똑같잖아. 1, 1 집어넣어봐. 1, 1 집어넣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14인데 이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a는 7분의 2 나오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럼 a가 7분의 2야. 뭐 한 거야? 못 찾은 거야? 나 SN 완벽히 찾았지. SN 찾았다고. SN은 마이너스, 아니 7분의 2에 마이너스 아니지? 7분의 2에 n에 n 마이너스 15야. 이렇게. 최고차에서가 양수인 무슨 식? 2차식인 거 맞아? 최고차에서 양수인 2차식이니까 아래로 볼록. x절편이 n절편이 0하고 15네. 그럼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2분의 15. 7.5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그럼 지금 이 n은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소값은 어디겠다? 7 아니면 8이겠다. 똑같을 거라고. 7이나 8이나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S7이 답이겠네. 뭐 8로 구해도 되고. 그래서 7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아니, 마이너스 16이지 40이 아니라. 선생님이 나는 되게 공들여서 설명을 좀 많이 했었거든.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는지 정석적으로,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게 이해하는 게 힘들면 정석적으로라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런 문제들, 한 문제들을 정석적으로 풀면 계산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 계산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든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0번. 이따가 모의고사 문제들 풀 때 계속 이런 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비반 한번 잘 들어봐봐. 잘 봅시다. 이 문제도 잘 볼게. 이 문제 선생님이 좀 부탁을 했던 문제야. 뭐라고 부탁을 했었냐면 등차 수열만큼은 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게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 지금 가장 짧은 것의 길이가 1이고 가장 긴 것의 길이가 30일 때 10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지금 보면 가장 짧은 거, 요 길이를 선생님이 A1이라고 해볼게. 얘가 지금 1이래. 그 다음에 가장 긴 거가 제일 마지막 거. 이게 10등분 했으니까 얘가 10번째 항이겠지. 이게 지금 30이래. 30이래. 내가 이게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안다면 문제가 바로 끝나는 거지. 왜? 등비수열의 합 우리 어떻게 구해? 10개 합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 10개로 구하니까 바로 끝나는 거지. 31 더하기 31이니까 160으로 답이 바로 나온다고. 그럼 이게 왜 내가 등차 수열 합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어. 여기 중간에 K번째가 있다고 쳐보자. K번째 항 AK가 있다고 쳐볼게. 그때 X좌표를 X는 K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지금 요 길이
AK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 놈의 y좌표에서 요 놈의 y좌표를 빼면 되는 거잖아. 요 놈은 지금 y좌표가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b지? 요 놈의 y좌표는 y는 x제곱 위의 점이니까 k제곱이야. 그래서 ak가 어떻게 나와? 여기서 요거 뺀 ak 플러스 b가 나와. ak 플러스 b. k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일반항이 1차식이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적으로 뭔가를 많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내신 기간이니까 좀 기억하자고 했던 거야. 수능에서는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내신 기간이기 때문에 좀 기억하자고 얘기하고 있어. 다음 22번. 자, 22번도 좀 잘 봐봐. 잘 봐줘. 이제 슬슬 마스터를 해야 돼. 운유고랑 운양고는 다음 주에 나랑 계속 할 거. 근데 등차등비는 나랑 안 하는구나. 등차등비 나랑 안 해서. 자, 봅시다. 지금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이 각각 저렇게 주어져 있는 두 수열이 있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표현을 한 번만 해볼게. 수열 AN의 합을 SN이라고 하고 그걸 n제곱 플러스 KN 플러스 2라고 하겠다.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수열 BN의 합을 TN이라고 하고 그걸 선생님이 2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 선생님이 이것도 굉장히 부탁을 많이 했었어. 선생님 뭐라고 부탁했었냐면 내가 어떤 수열의 합을 알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부탁을 했었다고. 정확히 얘기하면 수열의 합의 식을 알 때 할 수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야? 일반항 찾을 수 있다라는 거. n번째 항까지 합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일반항 찾을 수 있다. 단 더 중요한 건 이건 언제부터? 두 번째 항부터 쓸 수 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단일항 하나를 구할 때 단일항, 합에 대한 식을 알고 있는데 단일항 하나의 값을 알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A10의 값을 알고 싶어. 그럼 무조건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일반항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라고? 10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9번째 항까지 합을 빼서 구하겠다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그럼 지금 봐봐. 어떤 수열의 합에 대한 식을 알고 있잖아. 근데 9번째 항이 같대. 그럼 빨리 9번째 항을 표현하면 되겠네. A9랑 B9가 같다는 건데 A9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야? 합에 대한 식을 알고 있으니까 S9에서 S8 빼면 되는 거지. 이거랑 B9도 B의 합을 알고 있으니까 T9에서 T8 빼면 돼. 이거 그냥 계산하면 간단한 그냥 K에 대한 1차식 문제가 나온다고. 계산 안 할 거야. 해봐. 근데 봐봐, 이것도 적어도 나랑 수업을 했으면 B반은 나랑 수업을 했으면 이거 이렇게 풀어야 돼. 선생님 계속 공들여서 설명한 게 뭐야?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지금 합이? 다 2차식이네. 얘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얘도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지금 나 몇 번째 항 볼 거야? 9번째 항 볼 거야.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어. 상수항은 어디에만 영향을 줘? 첫 번째 항에만 영향을 주지. 원래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합은 상수항이 없잖아. 그럼 나는 어차피 9번째 항을 볼 거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이 없다고 생각하고 요것만 볼 거고 마이너스 1 없다고 생각하고 요것만 볼 거라고. 그럼 생각해봐. SN 요렇게 생각할 거고 TN 요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얘는 보자마자 AN은 공차가 얼마? 공차가 얼마야? 최고차 인격수의 2배니까 2인 수열이네. 첫 번째 항은 얼마니? S1이랑 똑같으니까 K 플러스 1인 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B에는 공차가 얼마? 4. 최고차에서 2배. 초항 얼마?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네. 그럼 9번째 항을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야? A9는 첫 번째 항 K 플러스 1에다가 공차 몇 개? 8개? 16. 이렇게. B9는
초항 마이너스 3에다가 공차 몇 개? 8개?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아는 게 힘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거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도망치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더 편해지는 거니까 계속 좀 써줘. 선생님 계속 두 가지로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 이런 걸 이해하는 게 힘들면 정석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 23번 봅시다. 자, 얘도 이제 보면 지금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래. 사실 이제 이런 게 우리는 보자마자 이 A가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얘가 얼마다? 공차의 절반이다. 그래서 2다라는 거를 사실 바로 알았으면 좋겠거든.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가 2라는 게 딱 구해지는 순간, 2라는 게 구해지는 순간 뭘 알 수 있어? 첫 번째 항 알 수 있지. S1이 A1이잖아. 11 집어넣으면 초항이 0이네. 0.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4개 더한 거니까 0에다가 16 더한 16이 되겠다. 이렇게 풀길 바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걸 기억 못해. 이걸 몰라. 공부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공차가 4라는 거 찾아야지. 계속 뭘 쓸 거냐면 합이잖아. 첫 번째 항이 얼마냐면 A1이야. S1이 A1이잖아.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A-2가 나오겠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지금 나 S2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맞니? S2는 A1 더하기 A2가 될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지. 2. 이렇게 2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4A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A1이고 얘는 A1 더하기 A2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뭐가 나와? A2가 나오는 거 맞니? 여기서 이거 빼면 3A 마이너스 2가 A2가 되겠다. A1은 얼마였어? A 마이너스 2였어. 공차가 얼마래? 4래. 여기다가 얼마 더하면? 4 더하면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2는 3A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넘기면 A가 2라는 거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찾을 수 있다. 아니면 A 오니까 단위랑 구하는 거니까 S5에서 S4 뺀 걸로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33번. 우리 문장제 문제들 겁먹지 말고 잘 해봅시다. 잘 봅시다. 2번. 지금 매연이 저감장치를 한번 통과할 때마다 10%씩 줄어들겠다. 이거 낚이면 안 돼. 10%씩 줄어들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감장치를 n번 통과했더니 이산화탄소양, 그러니까 남은 이산화탄소양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10%가 줄어드는 건데 10%가 줄어드는 건데 난 남아있는 양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10%가 줄어든다는 건 90%가 남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90%가 남는다. 그러니까 어떤 이산화탄소가 양이 있을 때 저감장치를 한 번 통과하면 몇 프로가 남는다고? 90%가 남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0.9씩 곱해 나가겠다라는 거네. 이렇게. 그럼 문제 쉽게 세울 수 있겠지? 원래 100톤이 있었는데 저감장치를 몇 번? n번 통과하겠대. 한 번 통과할 때마다 0.9니까 0.9를 몇 번? n번 통과하겠다. 이렇게. 그랬더니 10톤 이하가 되고 싶다. 요거 풀면 되는 거지. 약분해서 양변에 상용로고 취해서 이거 10분의 9로 하고 상용로고 취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을 생략합시다. 그 다음에 34번. 자, 이 문제도 계속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도형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을 때 등비 수열이다라는 자신감이 좀 빨리 가져졌으면 좋겠고,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6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처음에는 요 구등분해서 가운데를 버리겠대. 여기를 버리겠대.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도형들에서 또 구등분을 해가지고 가운데를 버리겠대. 근데 얘는 지금 8개가 있으니까 요 버려지는 게 지금 몇 개가 버려질 거냐면 8개가 버려지겠지?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거를 구등분해서 가운데를 버리겠대. 그럼 이제 그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남아있는 양을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럼 빨리 이거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전체에서 버려지는 걸 다 더해. 버려지는 걸 다 더해가지고 한꺼번에 빼주면 되겠다. 이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버려지는 양을 A1이라고 해보고 두 번째 버려지는 양을 A2라고 해보고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전체에서 첫 번째 버려지는 양, 두 번째 버려지는 양 쭉 해서 아마 10번 하라 그랬나? 이게 몇 번 하라 그랬니? 10번? 10번 하라 그랬으니까 10번째까지 이렇게 해서 뺄 거야. 그럼 전체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6인 정사각형이니까 6이 되겠지. 이렇게 6에서 뺄 거야. A1부터 구해봅시다. A1 얼마니? 지금 한 변의 길이가 6이 루트 6이니까 전체 넓이가 6인데 9등분을 했잖아. 그러니까 A1 넓이 얼마? 그냥 9분의 6. 그냥 9분의 6이라고 쓸게. 9분의 6 이렇게 되겠다. 그냥 3분의 2라고 쓰자. 그래서 A1은 3분의 2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A2를 구할 건데 A2는 요 놈이잖아. 요 놈. 이렇게 9등분 해가지고 요 놈을 8개 하면 되지. 그럼 요 놈의 넓이 빨리 구해봐. 얘도 이게 내가 지금 9분의 6, 3분의 2라는 걸 찾았는데 3분의 2를 9등분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니? 3분의 2에 9분의 1배지. 9분의 1배야. 근데 내가 이걸 몇 개? 8개 더할 거지. 그러니까 A2 두 번째 버려지는 양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니? 3분의 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9분의 1이 8개니까 9분의 8이 곱해지는 거 맞니? 9분의 8을 곱하게 된다고. 이렇게 봐달라고. 왜? 항상 등비수열이라고 했잖아. 얘를 딱 보자마자 초항이 3분의 2고 공비가 얼마인? 9분의 2인 9분의 8인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체크가 된다고. 그럼 등비수열합은 항의 개수만 중요하잖아. 항의 개수 몇 개? 1부터 10까지? 항의 개수 10개? 이렇게. 그럼 해결이 되겠네. 6에서 뺄 거야. 1 마이너스 공비 9분의 8분의 첫 번째 양 3분의 2에 1 마이너스 9분의 8에 10제곱. 이렇게 답 나오겠지. 그럼 얘 9분의 1이니까 역수니까 위로 올라오면 9로 올라와서 3되면 6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쁘게 나올 거야. 계산 잘 해보고. 계산의 영역이니까. 그 다음에 몇 번이니? 38번. 38번도 좀 잘 볼게. 이것도 선생님이 정석적으로도 해보고 내 방식대로도 해볼 테니까 선생님 방식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봅시다. 등비수열 정석적으로 풀라 그러면 진짜 끔찍하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 한 번만 해볼게. 첫째 항이 1이고 모든 항이 양수래. 우리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후의 수단,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닌데, 절대 아니야. 좋은 방법은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될지 모르면 등차 수열은 모든 항을 초항과 공차로, 등비 수열은 모든 항을 초항과 공비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건 합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지금 첫째 항이 1이라고 줬고 공비가 R이라고 하면 얘네들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 한번 표현해 볼게. S8은 여기다 써볼게. S8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R-1분의 초항 1이니까 안 써도 되지. R에 8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S4는 뭐가 되냐면 R-1분의 R의 4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S4분의 S8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등비수열 수업할 때 뭐라 그랬냐면 등차 수열은 더해 나가는 거니까 더하기 빼기로 연립을 많이 할 거고 등비수열은 곱하기의 형태니까 인수분해를 많이 할 거라 그랬어. 여기가 지금 R 4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빨리 R 8제곱을 뭘로 볼 수 있어야 되냐면 R 4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된다고. R의 4제곱 빼기 1,
R의 4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약분이 되네요. 이렇게. 여기도 약분이 되지. 번분수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래서 계산하면 뭐만 남아? R 4제곱 플러스 1만 남아. 이렇게. S4분의 S8이 R 4제곱 플러스 1이야. 근데 이게 얼마래? 17이래. 그럼 R 4제곱은 16, R 제곱은 4, R은 뿔마인데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공비가 양수라는 거지. 그래서 공비가 2라고.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S6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S6은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하면 되지. 2 빼기 공비 빼기 1 분의 초항 1이니까 필요 없고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31이 답이야. 근데 나 어떻게 하자 그랬니? 어떻게 하자 그랬어? 얘가 4번째 항이고 4번째 항까지 합이고 여기 8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빨리 4개씩 묶어보자고. 4개씩 한 번만 묶어봐. A1부터 A4까지 더한 거 얘랑 A5부터 A8까지 더한 거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지금 S4분의 S8이 17이냐고 17 비율을 물어본 거잖아. 그럼 선생님이 얘를 K라고 한 번만 해볼게. K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럼 지금 이렇게 넘기면 마치 뭘 준 거냐면 S8이 17 곱하기 S4 S4의 17배다 라고 준 거잖아. 얘가 S8이지. 이게 17K라는 거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16K가 돼야 되는 거 맞니? 이렇게.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지? 등차 수열 같은 개수로 묶어도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같은 개수로 묶어나가도 등비 수열. 얘랑 등비 수열이라고. 지금 공비 얼마야? 16 차이 나는 거 맞니? 여기다 16 곱하면 얘가 된다며. 그럼 지금 이게 의미하는 걸 봐봐.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거든. A1부터 A4까지 합이랑 A5부터 A8까지 합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항하고 5번째 항 몇 칸 차이나? 4칸? R 4제곱 곱하면 얘 되는 거 맞니? 두 번째 항하고 6번째 항도 4칸 차이 나니까 R 4제곱 곱하면 되지. A3, A7, A4, A8 다 마찬가지거든. 무슨 말이냐면 A1, A2, A3, A4에다가 공비를 몇 개? 4개 곱하면 그게 뭐랑 똑같다고? A5부터 A8까지 합이랑 똑같다고. 이게 지금 얼마인지 찾은 거지. 16이라며. 이게 16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지. R 4제곱은 16이다가 똑같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시야를 키워놔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진짜 나는 그지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누가 이렇게 풀어 요즘 시대에. 이렇게 풀면 힘들어. 그래서 시야를 빨리 항의 번호 가지고 체크해줘야 돼. 그 다음에 39번. 원리합계는 우선 패스합시다. 원리합계는 한 번 더, 운요고 계속 어려우니까 운요고 한 번 더 보고 44번 보자. 원리합계는 제끼고 가자 우선. (44번) 지금 수열의 일반항 AN의 3분의 1 n-1제곱. 사실 보자마자 지수니까 빨리 등비수열이라는 거 봐야 되는 거지.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AN 더하기 SN은 3이다. 이거는 계산해보라는 거야. SN 지금 얘 1 집어넣으면 초항 1이지. 초항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니까 SN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SN은 1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초항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1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제 번분수 계산할 때 빨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얘가 3분의 2잖아. 3분의 2 분의 1이니까 역수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2분의 3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의 시각으로 빨리 바꿔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an 더하기 sn? 지금 더하면 3이 나와?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애초에 지금 여기가 2분의 3인데 뭐 택도 없지? 애초에 뭐 계산할 가치도 없네. 기억은 말도 안 되고. 자, 로그 3의 AN이 등차 수열이냐고 물어봤어. 선생님 계속 이렇게 기억하자고. 난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등차 수열 일반항 몇 차씩?
n에 대한 1차식 빨리 an 집어넣어봐. 3분의 이게 이렇게 할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이지 이렇게. 3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이야. 그럼 지수 내려오잖아. 그럼 지금 일반항 an이라고 하지 말까? 일반항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n 플러스 1 내려오고 로그 3의 3은 1로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몇 차식? 1차식 등차 수열 맞네. 공차도 바로 나오지? 공차 얼마? n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수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등비 수열이냐고 물어봤거든? 그럼 빨리 써봐. an 플러스 1 3분의 1에 n제곱 되겠죠 이렇게. 3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잘 봐봐. 나중에 너네를 위해서라도 꼭 알아야 되는데 bn이라고 표현해볼게. bn이 3분의 1에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이거든. 너네 등비 수열인지 아닌지 계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 수 3개만 나열해 보면 돼. 수 3개 나열해서 같은 게 곱해져 나가면 무조건 등비 수열인 거 맞니? 이거 정리하지 마. 아니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거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정리하지 말아봐. 그냥 B1 구해. 너네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돼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B1 구해봐. 1 집어넣어. 그러면 3분의 1 그냥 이렇게 쓸게. 3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맞아? 이렇게 나오겠네. B2 구해봐. B2 그럼 9분의 1 빼기 3분의 1이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2인 거 맞니?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쓸게. B3 구해봐. 3 집어넣어. 27분의 1에서 9분의 1 뺀 거니까 마이너스 27분의 2거든? 등비수열이 아니야. 등비수열이 아니야. 빨리 맞잖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왜 정리해? 딱 3개만 나열해보면 돼. 이게 너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갔으면 좋겠거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야 우리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 지금 5분이라 많이 안 쉴게. 10분까지만 쉽시다. 10분까지만 쉬고 오늘 모의고사 풀이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서 5분만 쉬었다가 바로 빨리 풀이합시다. 그냥 15분까지 쉴게. 15분까지 쉬어. 답지 줄게.